그다음 이제 제 질문은 이럴 때는 특례보금자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대출을 안 받을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로는 안 되지만 그냥 지금 일반 그 주택담보는 어느 정도 이율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금융권 기준으로 했을 때 네. 4% 중반에서 4.5에서 4.6 네. 이 정도 선에서 그럼 많이 차이가 높게는 안 나네요. 4.8, 4.9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 구입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5억 이상 내가 대출 받아야 될 때는 그냥 일반 담보대출 그냥 가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옛날에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6% 6%에 준하는 네, 대출 금리였기 그래서, 때문에 많이 네. 힘들으셨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일반 대출 은행 금리도 특례보금자리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아는 분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내가 지금 1주택이 있어요. 근데 다른 주택 전세 끼인 이제 다른 주택을 하나 사놓고 싶은데, 내 원래 기본 이 주택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주택을 사는데 써도 되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생활 안정자금 같은 걸 대출을 받으면 주택수가 늘면 안 되니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거 사용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요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얘기하면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면 네. 그러니까 생활자금 대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소유권이자란지 3개월 이내를 구입자금이라 표현을 하고요. 네. 소유권이라든지 3개월 이후부터는 모든 대출, 3개월 이에 받는 모든 대출을 생활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약정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네. 모든 게 예외가 존재하죠. 네. 그 예외에 한해서 네. 생활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데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될까요? 우선 이제 이거는 이제 비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네. 규제 지역에 조금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세종시에 관련돼서 또는 이제 비규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비규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A라는 주택을 갖고 있어 내가. 네. 근데 이제 B라는 주택을 세입자가 껴있든 간에 네. 또는 세입자를 넣을 거라서 이쪽으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처음에 이제 자기 집에 A라는 집에 대출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네.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네. B라는 집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는 생활자금으로 풀어도 되고 네. 또 이제 이게 또 구입 목적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입을 하는 목적이다. 네.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B주택에 대한 네.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기본 조건들이 있다고 하면은 A라는 집을 받아가지고 네. 대출을 받아서 네. B라는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네. 또 여기서 보너스로 더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이 B라는 집이 금매 물건들일 경우들 많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한 달 만에 또는 보름 만에 치르면서 중도금을 또 많이 달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네, 그럼 이 중도금도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집 A라는 주택을 통해서 네. 메꿀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줄 돈이 없을 때 그걸로 대출 기존 주택으로 받아서 일단 중도금 먼저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매매 금액에서 내가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은 이게 감정가가 높은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살려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조그만 거를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만큼을 거의 다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우선 이제 돈으로 한번 계산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 B라는 주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B라는 주택은 네. 매매가가 4억이에요. 네. 근데 이제 A라는 주택,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은 네. 매매가가 이제 KB세 또 이걸 봤을 때는 9억입니다. 네. 자, 이럴 경우 네. 9억으로 집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60%. 네. 왜냐면 두 번째 집을 사기 때문에 70%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60%면 6, 9, 54, 5억 4천까지 대출이 네. 가능한데 네.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집은 4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4억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잔금 범위 내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많이 받고 싶어요. 네. 잔금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써놓으면은 대출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계약금을 많이 걸면 이 잔금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으면서 그러니까 계약금 빼고 네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한다. 그럼 만약에 얘가 전세가 껴있다. 전세가 1억 정도 껴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전세금 빼고 하는 근데 그 집으로 대출을 받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그걸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으로 우선 대출을 받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계산을 잘 해. 네,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내가 기존 주택에 대출이 없거나 적은 좀 그 시세가 높은 금액 주택을 갖고 있다 할 때 거의 내 돈을 안 들이고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거 짜볼 수 있겠네요. 네, 요즘에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특례보험자리는 3년이 됐든 간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기존 주택을. 이제 이거를 팔기가 싫으신 분이거나 네. 또는 내가 좀 더 많이 보유를 할 예정이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물건이 1주택뿐만 아니라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할지라도 네. 현재 그 집에 내가 살고 있고 네. 그 집에 대출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또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1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3주택, 4주택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네요. 근데 이제 규제는 안 돼요. 비규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뭐 규제제가 얼마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 거의 세종이나 대전에 계신 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라 하시더라도 지금 한 주택 정도 더 매수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게 제일 큰 팁이 되네요. 여기 중에.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요게 활용하는 게 좀 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도 비싸고 네. 내가 팔고자 하는 아파트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 잔금 범위에서 그 B라는 집에서도 60% 받을 수 있고 A라는 집으로도 60% 받아서 네. 단 이 잔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A라는 집을 통해서 전세 세입자를 끼면서 대출을 살 수도 있고 이 B라는 집에서 중도금을 A라는 집으로 받을 수 있고 네. 양쪽 집에서 다 대출을 받아서 대출 한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집이 하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서 폭이 넓죠. 네,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잘 보셨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나는 다주택자이니까 안 될 거야. 뭐 나는 지금 당장 이걸 팔기 싫은데 안 될 거야 하시지 마시고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지금 사실 아파트 매매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뭔가 투자할 적기다 이렇게 보시고 뭐 올 한 해는 계속 좀 그런 분위기가 갈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여기에 지금 나는 매매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매에 대해서 좀 또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세자금 대출도 좀 변화가 있죠, 최근에.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씩 이제 변화가 보이죠.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주의해서 뭐 간단하게 이건 오늘 이제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그 전세자금 대출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입니다. 신용. 네. 이 신용이 낮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높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마다 신용 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받을 거냐, 4억을 받을 거냐, 3억을 받을 거냐, 2억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네. 그 점수의 폭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님께서 일일이 찾아서 뭐 외워서 공부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내가 이 정도 점수를 갖고 있는데 네. 내가 이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 대신에 뭐 이제 800 뭐 후반대 900점이 넘어가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700점대라든지 800점대 초반대라고 하면은 네. 내가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이제 일부 정말 그 저렴하게 나오는 은행들 몇 군데 빼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금리를 보면은 네. 3% 후반에서 이제 4%대로 초반대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신 이제 원금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만 내기 때문에 좀 높다고 많이 받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월세랑 거의 지금 현재 준하게 나옵니다. 월세 비슷하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월세로 갈 거냐, 이제 전세로 갈 거냐, 이거는 고객님 상황에 여건에 따라서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출에 있어서 혹시 뭐 어떤 또 팁 주실 게 있으실까요? 생활자금 대출이 최대 한도가 2억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2억 제한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6억일 경우에는 내가 DSR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뭐 집이 한 채에 실 경우에는 6, 7에 42, 4억 2천, 집이 두 채에 실문 같은 경우에는 6, 6, 30, 3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세종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투기적이었잖아요. 네. 그럼 대출을 최대 40%를 받아놓고 그 뒤로 이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부
뭐 캐피탈에서 대출을 이제 받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막 13%, 15%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분들이 대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그 대신에 역시 이것도 DSR을 통과를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고금리에서 현재 그 4% 후반대 금리로 갈아타게 할 수 있으니까 현재 내가 예전에 대출을 좀 받아놓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활자금을 활용해서 갈아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은 걸 급하게 받아놓으신 분들은 요 생활자금으로 좀 대환을 하셔서 금리를 낮추고, 이거는 고정금리로 들어가게 되나요? 이제 최대 뭐 40년이면 40년 만기 고정금리가 될 수도 있고 5년 또는 3년, 1년 변동금리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은행에서 진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금리를 길게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금리가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40년 만기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는 거는 5년 고정금리 또는 3년 고정 뭐 금리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고정금리라기보다는 변동금리가 맞죠. 5년마다 변동되는 거고 5년마다? 네. 또는 5년 후 1년 단위 변동 또는 3년까지 고정, 1년 단위 변동 뭐 이런 식의 상품들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이제 변동금리로 하고 싶다, 좀 있으면 내려갈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변동금리를 설정을 하시는데 6개월 변동금리가 5년 고정금리보다 5년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특례보금자리로는 사실 오늘 소개는 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다른 얘기 섞어가면서 말씀드렸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커졌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버시는 분들 생각보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저희는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그냥 불로소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출을 이용해서 뭔가 좀 다시 움직여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요 상담사님 전화번호 여기 보이시죠? 네, 요 번호로 전화 주시고 또 그 외에 뭐 매수 전체적인 거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미스홈즈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처음으로 이게 그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네. 주저주저 좀 중원본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네. 뭐 다음에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시고 좀 오프라인에서 내가 뭐 질문도 해가면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분이 만약에 많으시면 제가 여기 댓글창 열어놓을 테니까요. 오프라인 강의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으면 한번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본인이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가장 되실 것 같거든요. 그때도 좀 한번 도와주실 거죠? 제가 제 PR 조금 해드린다고, 제 PR 조금 한다고 하면은, 네. 예, 현재는 이제 그 일반 분들한테는 제가 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업에서 계시는 이제 부동산 대표님들께는 약 한 300분 정도 되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는 한 3번, 4번 들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 위한 강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따라서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들으신다고 하면은 전략을 짜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들었는데 뭐 들어도 까먹고 그래서 자꾸 들어야 이게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얘기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자꾸 변화하니까 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 대출 공부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잘 가져가고 내가 이득도 뭐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급하게 제가 부탁드렸는데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 아파트 대출은 여기 강석 전문가님에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소를 협찬해준 안데르센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공간 대여하고 있는 안데르센은 세종시 나성동 메가타워 1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준비되어 있고 주방 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요리 같은 것들도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벽면을 보시면 하얗게 그림 같은 거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거든요. 세종시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개인분들, 그러니까 개인 전시하실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여기 무료로 공간을 내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벽면에 본인 작품을 개인 전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도 안데르센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소 협찬해주신 안데르센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